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외식 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친서민 메뉴 중 하나죠. 김밥. 이게 평균적으로 뭐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3,000원을 넘어섰고요. 또 직장인들이 점심에 부담 없이 좀 먹는 메뉴 중 하나인데 이 비빔밥도 10,000원을 넘기면서 이제는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부담이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이제 밀이나 옥수수 같은 주요 식품 원료값 좀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외식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어떤 이 외식 가격의 현재 물가 자극이 좀 도를 넘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음식 가격, 그중에서도 외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느냐. 물가 상승기에는요, 이를테면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네. 낮은 종목,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를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올리는 그런 어떤 이론적 한계가 있는데요. 이 음식 가격이라는 것은 전자제품이나 뭐 옷, 가구 이런 것처럼 소비를 좀 올해 너무 비싸니까 내년에 하자, 내후년에 하자 하기가 어려운 제품들이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품목이다. 그렇군요. 이런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음식 가격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 원자재 가격과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때 밀 등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는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밀 가격이라든지 콩, 흔히 말하는 대두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밀가루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대두도 전쟁 상황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다는 걸 보다 보니까 어떤 대체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한 번 올라간 가격들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 물건을 파는 식품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예. 모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오를 때는 가격을 많이 올리고 원가가 오를 때는 가격을 많이 올리고 원가가 내릴 때는 애써 무시하는 이제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그리드 인플레이션, 탐욕의 인플레이션, 이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서 기업가들이 탐욕을 부린다. 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인들은 국가 경제의 공공성이나 안정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기업의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들을 이런 어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실제로요, 지금 농심이라든지 뭐 CJ 같은 이런 식품 회사들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00%, 300% 아주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료값 오른 종목만 딱 집어서 뭐 설탕값 같은 건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그런 걸 강조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밀크 인플레이션 이것이 아주 힘들게 잡아가고 있던 우리 물가의 하향 안정세에 큰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하고 엄중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있으니까 기업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상황이 이런 만큼 신경을 더 쓸 예정인데 식료품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소비자의 체감이 높은 가공식품 아니면 또 이제 농축산물도 그렇고 외식 메뉴 가격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을 매일같이 하고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 일종의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효성과 좀 우려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 원론적으로 그 동안에 경제 정책의 역사적 전례를 놓고 볼 때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장기간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는 예.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지 정부가 가격 내려 가격 동결에 한다고 해서 눈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는데요. 비근한 예로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MB 식품 물가라고 해서 예. 52개 종목 집중적으로 가격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1, 2개월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공을 거의 하질 못했죠. 오히려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를테면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기업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용량을 대폭 줄여버리는 겁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요. 예, 이것을 이제 슈링크라는 줄어들다라는 말과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경제학에서도 슈링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빵, 우유, 뭐 대다수의 가공식품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예. 슈링크 인플레이션으로 물량을 줄이지 않은 제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리고 여러 번 또 줄인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 지수상으로 보면 겉으로 한 개당 100원은 그대로지만 안에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오른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 현상을 좌시하기는 어렵겠죠. 예. 어떤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어떤 기업체에 방만하고 또 탐욕적 인플레를 막는 이런 데는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예. 수입을 한다든지 시장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체 하나하나를 물가 통제를 한다? 네. 이른바 빵 사무관, 밀가루 서기관 이런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 어떤 게 문제인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미국은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인데 예. 미국이 3달이 빨라요. 그런데 미국 아직도 새해 2023년도 예산안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새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현재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그 만기가 바로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로 돌아옵니다. 금요일까지 새 예산안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정부가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업무를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연방정부가 올스톱하면 여권 비자 업무도 못하게 되고 정부 보조금 업무도 못하게 되고 노인들 연금도 지불을 못하는 이런 이제 정부 폐쇄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벌써부터 뉴욕 증시에서는 선물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예. 불안감이 지금 정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선거를 앞두고 두 거대 여야 양당이 서로 간에 정책 강령, 정책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공화당은 세금을 깎자. 그리고 민주당은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정진시키자. 바로 이 대목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내년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여야가 쉽사리 그렇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지난번 메카시 상원의원은 섣불리 중재안을 냈다가 45일짜리 중재안을 냈다가 도중에 쫓겨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존슨 하원 의장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올까? 그에 대한 의구심까지 정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단계로 유지해왔던 무디스가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무디스의 부정적 전망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요. 미칠 파장에 대해서 끝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0월 달 미국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 피치라는 곳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해서 예. 사실 그 당시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치는 전 세계 신용평가 업무의 시장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는 예. 뭐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무디스는 점유율이 40%가 넘어가는 덩치가 제일 큰 거죠. S&P 500과 더불어서 두 개가 지금 그렇죠. 쌍두마차를 네.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S&P는 이미 10여 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차례 떨어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미국을 최고 1등급 AAA 트리플로 주고 있는 신용평가에서는 무디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무디스도 미국의 지금 셧다운 위기 이거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하나 더 떨어뜨리겠다 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는 것은 다음에 조정할 때 한번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전 세계의 불안감이 정폭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